현자야. 제발. 정말 사랑했어. 수갑이 채워진 남자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30년 전엔 이 남자를 30년 동안 첫사랑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2번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전주 덕진구에 사는 67세 박현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3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저녁마다 찾아오는 적막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혼자 너무 외롭잖아. 딸 소희가 실버 결혼정보회사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딸은 이미 등록을 마친 후였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첫 만남 당일, 전주 한옥마을 입구의 고급 카페,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까? 문이 열렸습니다. 흰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큰 키,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그 얼굴,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을 뻔했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 주름이 늘었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염소동, 제 첫사랑, 저를 버리고 떠난 바로 그 사람. 남자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혹시 박현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현자 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이 사람을. 소동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자야. 정말 너구나. 30년 만이야.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염소동 씨.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소동이 움찔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 음악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걸까? 소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자야. 정말 미안해. 그가 2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후회했어. 거짓말.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를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결혼 생활도 지옥 같았어.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소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매일 내 생각만 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운명이야, 현자야.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소동이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남은 인생만이라도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게 해줘.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또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동이 차갑게 말했던 그날. 미안해, 현자야. 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누구? 재벌 딸이야. 미안하지만 난 가난이 이제 지긋지긋해. 벗어나고 싶어.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소동은 달랐습니다. 간절했고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소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현자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미쳤나? 저 사람을 다시 믿으려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운명일까? 다음 날부터 꽃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에게 어제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마이너스 소동. 장미 한 다발. 제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였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둘째 날
백합이 왔습니다. 셋째 날 튤립이 왔습니다. 소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엄마, 누가 보낸 거야?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 같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후 소동이 전화했습니다. 현자야, 저녁 먹을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고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소동이 제 의자를 빼주고 코트를 벗겨 옷걸이에 걸어줬습니다.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너였습니다. 현자야,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냐.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소동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좋아했지? 여기 안심 스테이크 맛있대. 맞았습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소동은 다정했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냅킨을 건네주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 3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 소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로웠겠다. 응, 이제 내가 있잖아. 그날 밤 한옥마을을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한옥 처마 아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소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자야. 응?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바닥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남은 인생 너만 사랑하며 살고 싶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소동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30년 전의 상처가 아무른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소동과 함께 한복 맞춤집에 갔습니다. 화사한 봄 한복들이 걸려 있고 은은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신랑 신부분 이쪽으로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한복 원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사모님이 소동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염 선생님 아니세요? 소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동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 여자는 모야 같은 한복 맞추러 오셨나 봐요?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나간 후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야? 응, 전 부인 친구야. 소동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마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눈꼴 시렵나 봐.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또 다른 여자가 소동을 알아봤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염 선생님. 소동이 또 당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자가 저를 보는 눈빛 역시 차가웠습니다. 식당에서도 커피숍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소동을 알아보는 여자들 모두 5070대 모두 묘한 눈빛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소희에게 전화했어요. 소희야,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뭔가 잘못됐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염소동 씨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한 제보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무슨 제보요? 그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한테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희에게 전화했어요.
소희야, 엄마 부탁 좀 들어줄래? 뭔데? 사설 탐정 좀 알아봐 줄래? 엄마,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부탁이야.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동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꽃을 보내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편하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탐정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소희가 가지고 왔어요. 엄마, 앉아서 봐. 소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염소동 신상 조회 결과, 주소 전주시 완산구 땡땡동 땡땡호 월세 원룸. 원룸이라고? 소동은 자신이 아파트에 산다고 했었습니다. 직업 댄스 강습소 프리랜서 강사. 댄스 강사? 소동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모두 5070대 여성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호적 조회 결과. 배우자 윤하현 65세. 혼인신고일 1995년 3월 14일. 이혼 신고 없음. 비고 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중.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부남이었어.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사람 아직 결혼한 상태였어. 나랑 결혼하면 중혼죄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탐정이 추가 조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윤하연 인터뷰. 네, 염소동은 제 남편이 맞아요. 법적으로요. 하지만 15년 전 어느 날 밤 저와 두 아이들을 두고 사라졌어요. 이혼은커녕 연락도 없었어요. 지금도 법적으론 제 남편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이 한 푼 남겨놓지 않고 떠난 후 저 혼자 힘들게 식당 일을 하며 애들을 키웠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소동이 제 집에 왔습니다. 현자야, 오늘 뭐해? 아무것도. 그럼 나랑 저녁 먹자. 내가 해줄게. 소동은 요리를 잘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고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뭘까? 저녁을 먹으며 소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하자. 그리고 혼인신고도. 응.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동이 돌아간 후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에 뭔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수첩. 이거 그 사람 거 같은데. 나중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이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 타깃 리스트. 김여사 62세 마이너스 5천만 원 성공. 추가 3천 가능. 박여사 68세 마이너스 3천만 원 성공. 더 요구할 것. 이 여사 59세 마이너스 8천만 원 목표. 진행 중.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현자 프로젝트. 드디어 대여를 낚았다. 예상 자산 30억 아파트 15억. 상가 건물 10억. 예금 5억. 목표 결혼 후 명예 이전 유도. 최소 10억 확보. 전략 첫사랑 코스프레 완벽. 눈물 연기 성공. 완전히 넘어갔음. 성공 시 평생 놀고 먹기 가능. 더 이상 늙은 여자들 비위 맞출 필요 없음. 옆에 제 집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차 사진도, 상가 건물 사진도.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가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수첩을 집어 읽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소희가 이를 갈았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또다시 속았습니다. 30년 전에도 돈 때문에 저를 버렸고 지금도 돈 때문에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첫사랑, 운명, 속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당장 끊어. 소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끊지 않아.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차가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끝장낼 거야. 결혼식 당일 전주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꽃들이 장식돼 있었습니다. 소동은 턱시도를 입고 신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생 역전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30억? 평생 놀고 먹기. 더 이상 늙은 여자들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좁은 원룸에서 간신히 다달이 벌어먹고 사는 인생도 끝이다. 하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여자들, 한복집에서 봤던 그 사모님, 백화점에서 봤던 그 여자, 커피숍에서 봤던 그 여자, 그가 지난 15년간 돈을 뜯어냈던 모든 피해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 윤하연, 그의 법적 아내, 그 옆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소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지? 음악이 멈췄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소동의 수첩 사진이 떴습니다. 타깃 리스트, 박현자 프로젝트, 모든 내용이 그대로. 피해 여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남자, 나한테도, 나도 3천만 원 잃었어. 사기꾼 놈. 다음 화면, 은행 거래네요. 소동이 여러 여성들에게서 받은 돈의 흐름. 다음 화면, 호적 등본. 배우자 윤하연, 이혼 신고 없음. 이 사람 염소동은 15년간 여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꾼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 기혼자입니다. 저와의 결혼은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소동이 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자야, 이건 오해야. 오해?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날 돈 때문에 버렸지. 지금도 날 돈 때문에 속였고. 아니야. 진짜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염소동 씨 사기죄 및 중혼 예비죄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소동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현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 소동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소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네가 날 버리기 전에.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감옥에서 썩는 모습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소동이 끌려나갔습니다. 현자야.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속이 시원해요. 우리도 고소할게요. 윤하연도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통쾌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고생하셨어요. 호텔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끝났다. 3개월 후 전주 덕진공원. 저는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30년 전 소동과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고 있고 소동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았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다니. 사진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1조각, 2조각, 3조각. 바람에 사진 조각들이 흩날렸습니다. 연못에 떨어진 조각들이 물 위를 떠다니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함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엄마, 소희가 옆에 앉았어요. 다 버렸어? 응. 이제 진짜 다 버렸어. 속 시원해?
응, 엄청.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 사람 징역 3년 선고받았대. 사기죄, 중혼 예비죄 다 인정됐어. 그래, 잘 됐다. 제 목소리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다시 결혼 생각은 없어? 소희가 물었어요. 아니, 이제 혼자가 좋아. 외롭지 않아? 전혀. 누굴 의지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이용당할 일도 없잖아. 현자 씨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아픔을 드디어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자 씨처럼 용기 내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현자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자 씨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현자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